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차이나입니다. 우승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국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른다. 홍콩에 있는 한 언론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언론입니까? 네, 원후이왕이라고 뭐 비교적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그런 언론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시킨다는 것은 그냥 중국 정부 눈치 안 보고 그냥 보도를 한다 뭐 이런 겁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보지만 홍콩은 좀 약간 자유를 다른 대륙보다는 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발 미국은 중국 제대로 좀 쳐다봐라. 너무너무 모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제재 조치를 취하고 관세를 때리고 해서 중국이 힘들 것이다, 두 손 들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고 중국이 자생력만, 경쟁력만 더 키워줘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워싱턴 담당자들 말이야, 정치인들도 그렇고 워싱턴 고위 관료들 책상머리에서 볼펜 굴리면서 머리로만 상상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자들 전문가들 불러갖고 황당한 대책 세우지 말고 직접 발로 중국을 가봐. 직접 현장을 느끼고 중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보고 느끼면서 제대로 된 대응 방법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번번이 중국만 키워주고 미국만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의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미국이 바라본다. 과거 5년, 10년 전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데 이 현실을 잘 모른다. 실제 중국을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도 상당히 줄어서 중국의 내부 변화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인류 선조들의 그 고귀한 말씀, 가르침,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더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해서 더 객관화시키면서 비교 우위, 비교 요리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거밖에 안 될 거야. 지들이 그래봤자 우리한테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편견, 선입견 속에서 중국에 대하고 중국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헛방, 오히려 중국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언제까지 그럴 것일래? 라는 것이죠. 자,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입니다. 로 칸나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제 중국 상해를 방문하고 나서 상하이를 방문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로칸나 의원이 작년 9월경에 상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했던 중국은 이렇지가 않았는데 이거 뭐야, 진짜 중국 맞아? 깜짝 놀라갖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잔말 말고 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자들 과연 최근에 중국을 얼마나 많이 가봤냐고,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이 가봤냐고,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땀을 흘린 다음에 제대로 된 중국 관련 대책,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 정치인들도 점점 더 많이 중국에 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촉구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관계 단절이 되고 난 뒤에 베트남 쪽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뭔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도록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중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단적인 예로 저를 갖다가 친중파라고 얘기하고 중국 선전만 한다고 하는데 비판이 많은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 중국에 대해서 저 정도라도 알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외교를 하고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너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착 기울어진 상태에서 내가 균형 잡힌 상태로 다가가자라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들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차이나 현상이 무엇이냐? 중국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언론이나 서구 위주의 관점, 서구 위주의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과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혹은 중국인과 빈번히 교류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체감하는 중국 사이에 엄청난 인식상의 차이가 난다 해갖고 차이나 현상이라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2000년 초에 20몇 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차이나 현상은 더 세지기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리속에 중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걔네들 그래봤자 아니면 공산당 시진핑 독재 사회주의 이런 직접 가서 보십시오.
미국에서 중국까지 한 번 가기에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걸리니까 더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2시간도 안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시간은 더 짧게 걸리거든요. 가가지고 직접 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놀래죠. 미국인 료카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와 이게 진짜 중국 맞아? 한국에서 접한 중국은 이게 아니었는데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중국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스픽스 차이나 TV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거에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과 현재 중국이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는지 이제 제대로 따져보고 알자라고 해서 이제 전문 채널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미국이 중국 모르는 것만큼이나 잘 모르고 있다. 더 많은 이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로 알고 어쨌든 직접 가서 보자. 이런 기회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만드시면 좋겠다는 것인데 자,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물안의 개구리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이제 했다는데 그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에 미국의 로스쿨, 미네소타 로스쿨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변호사가 움직이는 사회지 않습니까? 모든 정점에는 다 변호사 출신, 로스쿨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은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가는 곳인데 제가 간 미네소타 로스쿨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체결할 정도로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하고 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인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때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우리 외국인들은요. 국적 다 다르고 뭐 인종 다 다르고 언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완전히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와 정말 큰일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우주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당연히 미국이 우선이 미국이 결정해야지 무슨 말이야. 이라크가 미국한테 솔직히 안 하니까 그거는 맞아야지. 어쩔 수 없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국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작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다가 쓴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모란 개구리구나. 모든 것은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고 미국이 최고니까 너무 미국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뭐 세계 경찰 국가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도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과연 세계 표준의 국가가 되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만나고 미국을 알고 미국과 교류를 하다 보면 점점점 드는 생각이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만드는 나라다. 그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또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외교 관계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표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소프트 외교,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시장은 클지 모르나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한 단면이 바로 중국 제대로 모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포커스 차이나 우수건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